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신재생 에너지 붐이 일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발전시설. 그러나 환영받던 때와는 다르게 대구 경북 내 안전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태양광 빛에 가려졌던 이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부 취재부장,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청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옹벽이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늘상 이게 이제 안정성에 이제 우려가 있었고요. 네. 지난 7월 20일과 20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청도군 풍강면 산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인데요. 그때 이제 태풍 다나스가 왔잖아요. 태풍 다나스가 이제 집중호우를 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물기를 머금은 토사의 어떤 힘을 옹벽이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 비닐을 덮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안전장치를 고정을 해두고 있지만은 네. 굉장히 빨리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사실 뭐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정성, 다시 한번 뭐 위험성이라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제 조명되기 시작했고요. 네. 산림청에 따르면은 이번에 붕괴된 풍광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한두 달 전에 실시한 뭐 그 산림청 안전 점검형 관리 상태에서 양호한 어떤 가급 양호 상태가 아주 좋은 어떤 가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전국 그 산지 태양광 시설을 대상으로 이제 발전 사업장 중에 이제 주택 등록 300m 이내에 있는 2,038곳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97.4%인 1,986곳이 가등급으로 분류됐어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안전 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분리할 수 부실하게 이제 뭐 워낙 여러 군데니까 네. 사실 정확하게 뭐 기계를 댄다든지 아니 장비를 해서 점검하기가 좀 쉽지 않을 네. 거예요. 아마 눈대중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 보면 뭐 관리가 미흡하다든 낮은 급은 2.6%인 52곳밖에 이제 지적이 안 됐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리고 뭐 안전이 우려돼가지고 즉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지적이 안 됐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사고 났던 풍광면 시설 같은 경우는 보안 시공이 필요하다는 조치는 이제 내렸던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니까 좀 처참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시설이 지난해 6월에도 붕괴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건데 이 왜 잘 복구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청도군의 설명에 따르자면은 그 지난해 사고 이후에 그 태양광 시설 사업자 측에다가 그 세 차례나 복구 공사를 좀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사업자 측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공사비를 두고 그 보수 공사 업체와 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착공이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청도군은 지난 4월에 한 번, 그리고 6월에 두 번이나 그 태양광 업체 측에 복구 추진 공문을 보냈지만 보수 공사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자 측과 공사업체 측은 지난 7월 21일 장마로 옹벽이 또 무너지자 부랴부랴 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현재 무너진 옹벽 복구 기간도 업체 측의 요구로 오는 9월 30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 산림청 관계자는 청도군에서 사업자에게 계속 복구 공사를 촉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현장 재점검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청도군과 협의해서 산지 전용 허가 일시 중단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산지가 많은 우리 지역 경우에는 이 태양광 발전 시설 위험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 네.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그럼요. 태풍이나 태풍이요. 장마 이런 게 오면 집안이 예. 약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 조건은 여름 장마철 되면은 네. 이제 집중호우를 많이 도말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호우가 산간 지역에 많이 이제 내리잖아요. 네.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토지 비용이 넓게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토지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격이 싼 산지
내지는 또 뭐 비탈진 밭 뭐 이런 데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지반이 약하게 됨으로써 이제 산사태도 불러오고 그다음에 옹벽도 무너지고 이렇게 그 시설이 붕괴되는 어떤 그런 위험들이 그 늘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막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은 어때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위험성 때문에 네. 그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사막 같은 데 많이 합니다. 사막에 하면 굉장히 뭐 민가도 없고 햇빛도 잘 들고 붕괴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더 넓은 어떤 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현 상황이 그렇지는 못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자들은 산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조금 불리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내 설치된 경북도 내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추이를 좀 살펴볼까요? 국내 태양광 설비로 그 생산되는 전력량이 그 지난해 기준,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835메가와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난 거냐면은 그 2008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쯤에는 357메가와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했을 때 한 16배 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16배가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말씀드린 네, 거고요. 네. 그 중에서 경북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2008년도에는 66메가와트였는데 그 최근 추이를 보면 703메가와트로 한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 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치면은 여의도에 한 20배 정도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진 상황이고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서 베어진 나무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만 그 여의도 면적의 한 2.5배에 달하는 790헥타르, 그러니까 60만 4천 그루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 발전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만 생각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과정에 브로커가 있다, 인가 근처에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있는데 허가 과정을 좀 짚어볼까요 이번에는? 예,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 어떤 과정은 뭐 대부분 이제 크게 이제 8단계로 나눠져요. 네. 물론 이제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고 그 입지에 이제 그 전기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전기 사업 발전 허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지자체에서 또 이제 그 개발 행위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인허가가 전기 발전 사업 인허가와 개발 행위 인허가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허가 기간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1.5메가와트 이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허가를 하게 돼 있고 1.5에서 3메가와트까지는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3메가와트급 이상은 산업자원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국토 이용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기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네. 그 허가권을 가지고 다시 또 지자체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전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뭐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동식물과의 어떤 생태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지게 되는데 네. 이런 개발행위를 받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전기 발전 사업 허가권을 따내고 이걸 가지고 개발 행위를 이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접근하고 브로커들이 이렇게 개입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홍보를 하고 또 투자를 또 이제 유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래 이제 퇴직금을 많이 날리는 경우도 있고 많잖아요. 사기를 당한다거나.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브로커들이 설치고 있는 어떤 그렇군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뭐 이런 위험성 또 부작용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태양광 시설에 대한 허가가 지나치게 많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황을 짚어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좀 진짜 폭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그 경북도의 자료를 보면은 경북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현황이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6,1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전국의 102,400여 곳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16%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고요. 네. 이 중에서 그 3,800여 곳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마친 상태고
1,900여 곳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보면은 상주가 2,680곳으로 가장 많았고 봉화, 영주, 의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는 2015년에 830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4천여 건으로 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또 2배 많은 8,700여 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의 어떤 입지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했기 때문에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규제 때문에 올해 허가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민원은 늘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근데 태양광 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뭐 어떤 민원이 발생하나요? 이 역시 태양광이라서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산지를 대규모로 네. 이제 깎아내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개발을 하게 되면 역시 아까 뭐 지적했듯이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경관이 나무도 경관이 없어지고요. 훼손되고 네. 또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이 이제 그 햇빛 반사광이기 때문에 반사광으로 인한 어떤 햇빛 뭐 문제, 소음, 뭐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경북도원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을 보면은 지난 2014년도에 16건에 불과했어요. 네. 근데 2016년에는 83건으로 늘어나고 지난해는 284건으로 아주 폭증을 했어요. 네. 굉장히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그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00여 건이 넘는 어떤 민원이 이미 아마 접수됐었어요. 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이제 경북 이제 상주 경북에서 가장 많은 이제 태양광 발전시 있는 상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상주 변전소에서 상주에서 생산한 그 태양광 발전 전기를 다 이제 그 수용하지 못해서 충북 변전소로 이제 그 넘겨야 되는데 네. 이게 선로를 지정 선로를 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인근 주민들 여론은 그렇게 곱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경주에서도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 반대가 거셌다던데 이 사건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내남면인데요. 그 경주시 내남면 일대 그 축구장 40배 정도 크게 되는 그런 크기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자 이제 추진이 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네. 그 대규모 발전 단지를 설립하는 어떤 과정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생업에도 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생업은 왜요? 부지가 사라지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주민들이 꾸린 단체가 있는데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사업주가 태양광 발전소로 개발하겠다는 어떤 선도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이고 생태적 그리고 경관적인 그 어떤 면에서 봐도 어떤 가치가 있는. 별도 발전소로는 네. 어울리지 않는 장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주변의 박달저수지와 어우러진 어떤 자연 경관과 이 근처에 또 수달이나 오소리 또 삭 등 또 멸종 위기종이 서식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1급 생태 환경을 이루는 곳으로 누가 봐도 좀 발전소로는 어울리지 않고 개발보다는 보존이 어울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허가 단계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이렇게 좀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한편 뭐 얼마 전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태양광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었죠. 이 경산시의회에서 이제 문제됐던 태양광 시설은 앞서 언급해도 우리 산지 태양광이 아니고 수상 태양광입니다. 수상. 예, 물 위에 호수라든지 네. 댐이라든지 이렇게 유휴 수면 위에 이제 설치하는 어떤 그 수상 태양광 설치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산지의 어떤 뭐 우리나라의 국토의 어떤 한계 때문에 산지에 설치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위험성 때문에 이 수상 태양광 시설이 사실 좀 이렇게 각광을 받고 각광을 있나요? 받았어요. 좀 사실 관심이 있었고, 네네. 그런데 특히 이제 여기는 경상 같은 정수장 위에 설치하는 정수장 이제를 덮는 어떤 그 태양광 시설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햇빛을 이제 그 차단시켜 가지고 차단하죠. 녹조 발생을 없애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전기를 발전하니까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20% 정도의 어떤 그런 전기 절감 효과도 있다. 이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경산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한 20년 정도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에 이제 드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널이 있는데 집적하는 패널인데 패널에 함유되고 있는 유해성 물질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이렇게 패널에는 굉장히 이제
그 인체에 유해한 뭐 가두뮴이라든지 납성분이 다량적으로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이 이제 그 뭐 비가 내린다든지 또 나중에 이제 그 설치 철거해야 될 때 이게 이제 그 가두뮴이라든지 납성분들이 물에 유입될 수 있다. 이래서 환경성 그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시는 이에 대한 많은 대책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역시 태양광 패널로 인한 빛 투하 문제라든지 모듈 세척 문제, 철거 수질 및 수생태계 문제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위험성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이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이 규제에 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 일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산림청의 국태양광 발전 시설 현황 자료가 그때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해 7월 80곳에 대한 조사 결과 무려 63곳이 시정 조치를 받았을 정도로 산림훼손에 대한 위험 요소가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이면에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에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를 해야 되고 지목 변경도 불가능하게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설치 기준이 기존에는 평균 경사도가 허가 기준에서 한 25도 이하면 됐었는데요. 이걸 15도 이하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도 전액 부과하도록 사업자에게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이 됐고요.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를 했습니다. 여기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인센티브로 적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신재생 공급 인증서에 대한 가중치가 0.7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규제를 살펴보면 태양광 사업을 최대 2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 20년이 지나고 나면 태양광 폐패널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광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눈앞에 닥치는 어떤 네. 현안들입니다. 사실 그 20년 사용이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부분 2004년 이후에 이제 설치되기 시작했으니까 다가오고 있네요. 6년 정도밖에 네. 안 남았거든요. 실제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론 유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 이게 생활 폐기물인지 산업 폐기물인지 이게 폐기물 종류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태울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게 빨리 이게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그 처리 업체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뭐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등지로 이제 수출하지만은 파손된 패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긴급하게 해가지고 땅으로 묻고 있다 하거든요. 근데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그 폐패널에는 납, 비소 같은 발암 신경 독성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을 오염시키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물이 이제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인체에 유독 유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폐패널 1kg에 납이 88 밀그램 정도 포함됐다 하니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납 유출로 인해 가지고 뭐 인체라든지 환경 이런 데 굉장히 유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냐 규제냐 이게 쉽게 답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부분은 좀 분도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분도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얼마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원전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처럼 이제 그 뒤에 있을 일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태양광 산업에 좀 뛰어든 만큼 폐패널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허가를 별개로 두는 것도 어떤 공주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개발 허가를 먼저 하고 전기발전 사업을 뒤로 하는 좀 순서를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네, 이슈토크 오늘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경북 전반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